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이재명 만난 권성동.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 만났어요. 네, 형식적으로는 원내대표에 당선이 되면은 이제 다른 당에 인사를 가잖아요. 상견례인 거죠? 네,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기나 내용상으로 보면은 비상계엄 이후에 당 대표들이 만나가지고 여야 대표가 만나서 상황을 논의하는, 전국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 시작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선배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중앙대학교 법학과 한 2년 후배 아니에요? 맞습니다. 80학번, 82학번 이렇게 두 학번 차이가 나는 2년 후배고요. 네. 그리고 방향성 자체도 같았어요. 어쨌든 정치권이 나서서 수습을 해야 된다 이런 목적은 같았는데 뭐 역시나 해법은 좀 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합의한 내용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음. 권성동 원내대표가 요구한 건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철회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재 감사원장 이런 사람들의 탄핵안은 좀 풀어달라는 거고요.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는데, 헌재도 좀 부담을 덜어줘야 되고 국정 마비 상태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개헌을 또 요구를 했는데 음흠. 대통령제를 바꾸자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른 걸 요구했는데 국정안정협의체를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언급을 했던 건데요. 핵심은 야당이 포함해가지고 국정을 운영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네. 요거 민주당이 양보할 건 다 양보할 수 있으니까 좀 협의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계속 해왔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반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서로 요구 사항도 다르고 이랬는데 합의점이 안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분위기는 좋았는데 상대 요구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는 뭐 그런 방식으로 그냥 이 만남이 종료가 됐습니다. 어제 만남에서 좀 주목됐던 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 한 가지인데요.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이 내란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공세가 계속되면은 협치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내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확정적으로 언급해서 공격하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의힘도 비상계엄 해제 요구에 적극 동참했었지만 내란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정치 공세하면 협치 안 된다, 이런 요지예요? 맞습니다. 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인식을 좀 전반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좀 강경한 층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내란죄는 좀 과하고 맞지 않는 것 같다. 직권남용 정도가 맞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정은 하지만 내란죄까지는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좀 표시가 된 거고요. 그렇군요. 좀 더 나아가서 연결해서 보면 개헌 얘기도 아까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뭐 중진 의원은 이런 해석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게 될 텐데, 그 경우에는 개헌이 굉장히 좀 편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권한을 행사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니까 예. 자기 임기를 포기하면서 뭐 대통령제를 좀 포기하는 그런 방향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솔솔하거든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얘기를 어제 왜 꺼냈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12.3 내란 사태 일어나기 전까지는 민주당에서 임기 단축 개헌 얘기했었잖아요. 네. 윤 대통령 임기를 좀 줄이면서 개헌합시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걸 받아서,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던 그것 좀 합시다, 뭐 이렇게 되는 모양새인데, 맞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뭐 속내를 보자면은 네. 이미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굳이 내가 갖게 될 권한을 나눠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을 수가 있는 거죠. 양쪽의 입장이 다 바뀐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상황이 여당 제외하고 계속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여당 없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예. 지금 국회목 3명을 임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여러 번 해드렸잖아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특위를 열어야 되거든요. 인사청문 특위를 열어야 되는데 그 첫 회의를 어제 했고요. 여기에 국민의힘은 불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 입장은 다 재판관이 있어야지 빨리 이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주 24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24일까지 3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다 한 다음에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까지 처리하겠다, 속도를 내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여당은 불참한 이유가 뭐냐면은 국회에서 이렇게 추천 절차를 다 거치고 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임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럴 권한이 권한대행한테는 없다. 이게 지금 여당의 입장이에요. 근데 헌
헌재 재판관으로 추천된 여야에서 추천된 그 3명이 다 권한대행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는 어제 정리가 좀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네, 여당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그런 여전히. 상황인 거죠. 예. 근데 민주당은 이런 이제 이 반대가 일종의 시간 끌기다 이렇게 보고 그냥 밀어붙이기로 한 겁니다. 이게 좀 국회 통과는 어렵지가 않아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석이니까 그냥 민주당 단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문제는 또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임명을 해줄 거냐 말 거냐. 왜냐하면 여야 사이에 끼어 있는 거잖아요. 예. 이 문제로 다시 귀결이 됩니다. 자,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에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다 모든 이목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그렇고 거부권 행사 문제도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추경도 사실 그래요. 추경도 여야가 입장이 다른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떻게 하느냐가 또 달려 있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지금 개헌 카드를 꺼냈느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이게 개헌을 하자고 하면은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예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집중적으로 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이 개헌을 하자는 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이를테면 의회 중심제, 이제 내각제라고도 불리죠. 의회 중심제보다는 대통령 사념 중임제를 좀 이렇게 많이들 선호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를 못 믿어서 국민들이 이제 그러는 건데.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오히려 대통령, 그리고 우리나라 특유의 그러니까 내 손으로 내가 뽑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좀 소선거구제가 좀 더 많이 선호되는 것도 뭐 그런 영향이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는 지금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은 이거는 의회 중심제로 좀 하고 싶다, 하자, 이런 걸로 좀 보여요.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한 이런 이제 대통령이 지금 3번째 탄핵 뭐 앞에 선 이런 역사가 계속 될 거니 이 기회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좀 바꿔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제 자체를 검토를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은 지금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지금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 이재명 대표가 받을 것이냐. 권성동 원내대표도 아마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예. 늘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여야 뭐 정치학 교수들 막론하고 다 개헌 이제는 필요해. 제왕적 대통령제 이제 임기 다 했어. 유효기간 끝났어 하면서도 못했던 게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원포인트 개헌하자고 대통령이 제안하고 안이 만들어졌는데도 못했던 게 대선 주자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게 늘 안 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그렇죠. 진영의 유불리, 특히 대선 주자들의 유불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노무현 대통령 때는 대연정 얘기까지 하면서 맞아요. 뭔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됐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얘기를 했는데 그때 2016년 12월 셋째 주였어요, 그게.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위기에 몰렸는데 태블릿 PC 사건 터지면서 그게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국의 돌파용으로 개헌을 그렇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민주당에서 계속 개헌, 임기 단축 개헌을 포함해서 개헌하자고 했는데 이제 꿈쩍도 안 하다가 지금 와서 하자고 하면은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간 끌기용이구나, 이거 어떻게 해서든 지금, 아니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안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뭐 이런 걸로밖에 안 돼서 사실은 이 차원에서 논의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물론 이번에도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번에도 쉽지는 않은데 결과적, 근데 문제는 이제 시민사회 쪽에서 굉장히 개헌 요구가 강해요. 이제는 좀 이제 87년 체제를 끝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합의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현재 정치권에서 딜을 하는 방식으로 가기에는 조금 뭐 가능성이 높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와 이제 야당을 좀 견제하는 그런, 뭐 지금 뭐 포지션도 그렇고,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한덕수 총리를 가운데 놓고 서로 줄다리기, 우리 쪽으로 좀 유리하게 끌어오려고 하는 게 지금 계속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 헌재 재판관 임명 문제에 있어서는 한덕수 총리가 임명할 권한이 있다. 이게 이제 민주당, 없다. 이게 국민의힘인 거고, 거부권 행사에 있어서는 거부권 행사할 권리가 있다. 요게 국민의힘, 없다가 민주당. 맞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고민이 깊겠어요. 네, 이 전체적인 그림이 국민의힘이 좀 시간 끌기에 더 초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고루고루 들어봤을 때 국민의힘이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대선 때요, 예. 대선을 실제 치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상황이 안 좋다고 하지만 그나마 가능성을 걸고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가장 최적의 시나리오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2심이 유죄가 나온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나오는 대선 이게 그나마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민의힘 속에서.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아예 후보가 안 되면 더 불리하니까 오.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더 하거든요. 근데 이제 2심 유죄까지 나와주면 여론에서 그나마도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나마 해볼 만한 케이스가 그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항들은 좀 더 시간을 끌어야 된다라는 그런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취재하면서 좀 흥미로운 게 이제 예. 8년 전 때도 제가 취재를 했었는데 국회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을 때는 예. 새누리당 당시 여당이 굉장히 사과를 많이 했어요. 사과. 네, 그리고 바른정당도 그쵸? 분리돼서 뭐 사과를 많이 했고 예. 전체적으로 좀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좀 그렇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이제 국회 상황에서도 잘 버티고 그리고 이제 강한 표현들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좀 분위기를 물어보니까 몇 가지 얘기를 하는 게 일단 첫 번째는 국민의힘하고 많이 관련이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극소수 윤 대통령하고 군 일부가 일으킨 일이다. 이 계엄 사태 자체가 아하. 그런 인식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좀 빨리 손절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탄핵 반대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탄핵 찬성하자고 했던 뭐 대표는 축출당하고 이랬는데도 어쨌든 손절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점에서는 이제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초기에 손절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 아니냐. 왜냐면 이제 이게 방어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뭐 분당 탈당도 없었고, 그다음 특히 이제 보수층에서 일종의 역반응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때 2016년에는 네. 굉장히 막 부끄러워하고 안 만나려고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 강경 지지층들은 그래도 응원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탄핵으로 정권 넘겨준 다음에 5년이 좀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보수층에서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좀 결집하는 이런 그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나서는 그림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분위기를 짚어주신 와중에 우리 그 거부권 얘기 있잖아요. 한덕수 네. 권한대행 거부권 얘기. 그건 좀 따로 떼서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개최를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원래는 화요일에 정례적으로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임시로 연 건 거부권을 쓸지 말지 요걸 결정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고요.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들을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그 크게 두 가지 갈래의 법안들이 있거든요. 어떤 겁니까? 양곡관리법 포함해서 6개 법안입니다. 이게 농업 4법하고 그다음에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이렇게 6개 한 가지가 있고 요건 그러니까 정책과 관련된 법안들이 한 맞습니다. 덩어리네요. 정책법원 6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다른 한 덩어리는요. 특검 법안이에요. 내란 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정부로 다 이송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시점은 좀 다른 게 앞에 말씀드린 정책 6개 법안은 이송이 된 지가 좀 돼가지고 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2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레까지이고 특검 법안은 그제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1월 1일까지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취재를 하면서 뭐 여권에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 이거 다 올려놓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일부는 뭐 수용을 하고 일부는 거부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은 줄타기를 잘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을 하길래 정부 쪽에 물어봤는데 특검 법안들은 오늘 올릴 상황이 아니래요. 왜냐면 일단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요건 일단 제껴놓고 네. 오늘은 나머지 6개 법안 놓고 고민 중인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고하고 뭐 검토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아직 안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6개 법안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 취재해봤을 때는 거부권 행사가 좀 유력해 보입니다. 거부권 행사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파다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좀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어제 취재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근데 이제 정부 쪽의 모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거부권 행사로도 시사가 되었는 내용인데 6개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 내리는지를 가지고 이걸 전조라고 해석을 하면서 A를 보면 B를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는 보지 말아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하나를 안건별로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 얘기는 네. 그러니까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으니 네.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별개로 봐달라. 네, 그러니까 안건별로 따로따로 봐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그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용할 가능성은 조금 열려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그러니까 수가 이 있습니다. 양곡법 얘기는 어제도 했습니다만 이 양곡법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계속 이건 국익에 반한다. 국민 세금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계속 그 얘기를 해오던 터라 요거는 설사 내가 탄핵을 당하더라도 거부권 쓰겠다 뭐 이런 입장이라면서요.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 민주당이 그 탄핵 못 시킬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권에서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탄핵을 시키게 되면 일단 다음 스텝들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특검법안 문제도 생기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좀 머리가 아파지고요. 그다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로 일단 넘어갈 텐데 또 국무회의 참석자 뭐 동조자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각을 통할하는 게 총리로도 역부족이라고 하는데 음흠. 부처 장관 단위로 내려가는 것들을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쉽게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 못 시킬 거다 이런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안 쓸 가능성 쪽이 더 높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까, 기자들? 그렇게까지 보진 않고 열려 있다 정도로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반이에요, 그것. 네, 지금 완전히 확정적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래저래 한덕수 대행의 입에 초점이 맞춰진 아침.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대행에 지금 관련된 게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거, 국회 예. 추천 3명, 그리고 지금 이 6개 양국관리법, 뭐 국회 증언법 포함해서 6개 법안 지금 요거 거부권 쓰냐 마냐. 그리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건 1월 1일까지가 네. 지금 거부권 시한이거든요. 거의 꽉 채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 그것도 쓰느냐 마느냐, 추경안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 그것도 있네. 그리고 지금 그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계속 시도를 하는데 네. 계속 거부를 해요. 그게 이제 법으로 이제 압수수색을, 그러니까 군사 기밀이 있는 데는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돼야지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맞습니다. 그 책임자가 누구냐 지금. 그 책임자도 한덕수 대행이 되는 한덕수 건가요? 대행이 되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보면 예, 어쨌든. 예.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런 얘기만 하고 개입을 안 하는 건데 사실상 이거는 방어를 해주고 있다. 용산을.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것도 뭐 영향이 있는 거고. 네. 그래서 한덕수 총리의 이런 판단과 거치가 너무나 중요해졌는데 네. 기류가 좀 묘해요. 묘한 게 뭐냐면은 좀 자를 테면 잘라봐라. 뭐 거의 이런 거 아닌가. 탄핵할 테면 뭐 탄핵해봐라라는 기류가 느껴진다고요? 이게 뭐 정확하게 공식 입장은 아닌데 네, 세게 나온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 탄핵당할까봐 조금 야당과 협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뭐 내 소신대로 가겠다라는 건데 사실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은 1월 1일까지 기한까지 15일을 꼭 채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근데 보기에는 야당이나 또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탄핵을 방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비춰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세게 좀 나오는 것들은 신중한 모드를 보이기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탄핵할 수 있겠어? 라는 거고, 만약에 민주당에는 으름장을 놓는데 탄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원래 총리는 절반만 국회에서 넘으면 되잖아요, 찬성이. 근데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3분의 2가 넘어야 된다고 용산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법조인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권한 대행을 탄핵할 때는 대통령에 준해서 국회 제적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권한 대행을 총리로 생각하고 절반만 동의해도 되는 건지 이것도 헷갈리던데요. 어찌됐든 만약에 현실화되면은요, 헌재에 위헌소송 심판을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탄핵이 바로 안 되고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과반으로 통과되더라도 막 이런 거니까 복잡하네요. 너무 복잡해지고 복잡하네요.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좀 협의로 원만하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넘어가죠. 윤 공수처에서 수사받는다. 예, 공수처에서 수사받는 걸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네, 공수처가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원래 수사기관들이 윤 대통령을 누가 잡느냐 이걸 가지고 일종의 경쟁을 벌이고 있었잖아요. 네. 이런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공수처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대검이 수용을 했거든요. 일어나에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공수처가 가져가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이제 수사,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수사, 이렇게 두 개는 공수처가 가져가기로 했고요. 사실은 나머지 여러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이첩을 해달라,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네네. 요구를 했었는데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철회를 했습니다. 사실은 검찰하고 이 공조본이 서로 경쟁하듯이 수사를 했었는데 검찰이 이렇게 그럼 공수처에 넘긴 이유는 뭐예요? 수사가 잘 안 될 수 있고 기소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이고요. 좀 여론의 압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보더라도 예. 공수처가 이첩을 했는데 이첩을 안 할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첩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할 근거가 없다. 네. 그리고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문서를 보내도 수령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어제 원래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나와라 소환 통보가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거절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
수사기관의 난립을 가지고 어떤 절차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방어도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 예. 기소는 여전히 검찰이 하는 거죠? 네, 수사는 공수처가 공수처가 해도? 가져가지만 공수처한테 기소 권한이 없어가지고 다시 검찰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절차적으로 다시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받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그러면은 이 소환 계속 거부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포영장 나갑니까? 뭐 그것까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체포영장 여부는 당연히 수사기관은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고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변호인단이 또 입장을 좀 내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줄타기를 적절히 하는 수준으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수사를 거부하게 되면은 협조를 안 하게 되면 강제 수사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고 법원에서 발부될 가능성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둬서 줄타기 정도를 하지 않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오늘 친절한 대기자가 오랜만에 2부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좀 자세한 얘기 들어보시고요. 막 들어오는 경제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돌파했네요. 오늘 아침 1,453원 찍었습니다. 1,453원. 아유,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지금 전일 대비해서 그러니까 어제 대비해서 14원이 넘게 올랐네. 거의 15원 올랐네요. 예. 아이고, 환율이 얼른 안정화가 돼야 될 텐데 이게 1,450원을 넘었다는 소식 일단 전달하면서 자세한 얘기는 더 저희가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